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또 한 기업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방송을 또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시장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오늘 좀 아쉽긴 해요. 약 2%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줬고, 현재 외국인도 지난 2조 2천억을 팔았던 거와 별개로 다시 1조 3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게 뭐냐고 하면 보시다시피 지금 어찌 보면은 4천을 돌파할 수 있었는데 4천에서 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봤을 땐 지금 어쨌든 4천이라는 게 강한 저항선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동시에 지금 4천과 동시에 22평대를 저항으로 막고 있죠. 그래서 아마 내일이 지금은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게 이제 이 4천을 뚫어주느냐 아니면 22평 저항을 받고 다시 빠지느냐. 그래서 사실 내일 이 4천을 뚫어주면서 52평대 상승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5일과 20일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도 사실은 나쁘지가 않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대형주들,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섹터들의 강세와 함께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했던 만큼 지금 앞으로 이제 나와야 될 이슈들만 본다 하더라도 뭐가 있다.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27년입니다. 당장 27년 상반기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디램에 대한 공급이 부족이 해소가 어려울 거다. 한마디로 이건 또 뭐가 돼요? 메모리 슈퍼 호황,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죠. 그러면 지금 27년까지는 향후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또 반도체 섹터들이 이런 거 상승해주면서 코스피를 견인할 거다 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이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또 호재로 나와주죠. 11월 1일자로 소급 인하를 공식 확인했고요. 이 관세 15%로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역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아마 외국인들 수급이 더 강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 기업들 아니면 부품주들에게 굉장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이런 관세로 인해서 결국에는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관세가 또 줄어들면 자동차 가격이 빠지고. 자, 사실 관세로 해서 가격이 올라갈 때 판매량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데, 실질적인 차량 가격 할인에 따른 판매량까지 분석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지금 이제 한 2에서 3%만 떨어져도 차량 판매량은 보통 7% 정도까지는 증가하는, 그러니까 약 거의 10%에 근접하는 수치까지는 증가하는 판매량 추세가 이 과거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당장에 뭐가 될 수 있겠어요? 앞으로의 차량 판매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장이 현재 4분기 실적부터 해가지고 이런 실적 기대에 따른 또 이제 이 자동차 섹터들, 반도체 섹터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26년, 27년 증시를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실 증시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조정은 4천을 가게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조정은 또 우리가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건 당연히 2차 전지의 호재가 맞아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 거니까 앞으로.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자율주행 차량 판매는 결국에 전기차가 필수다라고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왜 2차 전지를 이야기를 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강한 이유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차량 쪽으로서 이런 수급이 강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요. 근데 오늘도 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을 봤을 때 12월 2일자로 봐도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순매수, 아까 얘기했죠? 1조 4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강력하게 풀매수를 때린 게 뭐다? 가장 많은 비중이 한국전력이란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전력을 보면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전력의 외국인 수급을 볼게요. 그냥 계속 쓸어담고 있는 추세란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이 개인의 수급이랑 비교해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 개인이 그냥 내리 팔고 있고, 개인은 그냥 내리 팔고 있고, 이걸 누가 하고 있다? 외국인이 그대로 싹 다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월봉상 차트를 봤을 때 현재 이 구간이 뭐다? 이 구간이 외국인이 지금 끌어올려 놓은 구간이죠. 그럼 한국전력이 이 외국인들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서 개미가 달라붙어야 돼요. 개미가 달라붙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적어도 한국전력이 뭐가 나와야 된다? 신고가 패턴은 나와줘야 개인이 달라붙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조만간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래서 이거 일단 한국전력 만약에 여러분들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만 한국전력은 보다시피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이 구간이 다 생 저항입니다. 저항.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시겠다라고 하면은 이 아래로 한 4만원 정도까지 5만원에서 4만원 이 구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매수 기회가 될 거다 생각하고 있고, 위로 시장가는 사지 마요. 늘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시장가로 갖다 박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한국전력이 왜 올라갈까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한국전력이 올라가는 이유 간단해요. 최근 AI 시대에 맞아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전력 부족 현상과 함께 이런 한국전력도 반사익을 받고 있고, 특히나 한국전력 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기 관련되어 있는 애들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호황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지금 전력기기 수출 최대다 라고 할 만큼 보다시피 지금 이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서 전력주들의 상승과 함께 한국전력이 동반 상승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또 지금 이 전력 전력 비용 또 이제 전기세도 이제 또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도 반드시 얘가 또 실적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만 보고 이 한국전력을 사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2차전지 전기차와 엮이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이 뉴스를 봤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전기차를 이제 뭐 한다? 전기차를 전력장치로 활용한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제주에서 V2G 기술이라고 첫 선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대 엔지니어링, 제주도청, 한전과 손잡고 국내에서 첫 시범 서비스입니다. 거의 이제 이게 대규모 이제 상용화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기술 자체가 어떤 기술이냐고 하면은, 이거를 전기차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V2G라는 게 기존에는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면 이렇게 충전만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차량에서 전력망으로서 다시 한번 뭐 합니다? 이 전기를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쌍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되냐고 하면요. 보통 전력의 공급이 많을 때는 전기를 이제 전기차에 저장을 했다가, 근데 전기가 많이 필요한 피크타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 뭐 한다? 저장했던 전기를 다시 전력망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기차가 ESS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테스트를 하고 했던 적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대규모 이렇게 실증으로서 상용화처럼 내보내는 거는 뭐다? 이 제주에서 하는 게, 현대차그룹의 제주도에서 하는 게 이게 세계 최초라는 거죠. 최초.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저는 이 실증 사업이 분명히 이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 V2G라는 기술이 지금 당연히 이게 한국전력에게 호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호재냐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자, 애초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 분산형, 한국전력이 아니죠. 이제 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기차 이 피크 시간대가 되면은 당연히 전력을 더 비싸게 사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의 공급이 많을 때는 한국전력이 가장 큰 적자를 보는 게 피크 시간대에 몰리는 전력 수요에 따른 이 전기를 비싸게 구매하는 효과예요.
근데 당연히 이런 이 ESS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축적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일부 전기차가 과거만큼 피크 시간대 비싸게 이제 전력을 사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 구매 비용이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VTG라는 기술 자체가 결국에는 분산형 전력 공급 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역 단위의 부하가 완화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압 주파수가 또 안정화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가 또 이제 비용이 안 든다. 송배전망을 앞으로 뭐 수천억이나 들여서 다시 증설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 AI 발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결국에는 이제 내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는 부분이 축소가 되는 거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굉장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전 사실 그거와 별개로 이게 왜 2차 전지 전기차에게 호재가 되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전기차라는 거는 제가 늘 말했지만 판매량이 증가해 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2차 전지 섹터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V2G 기술이라는 게 뭘 하게 되냐고 하면요, 전기차 판매량을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과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를 사람들이 얼마나 활용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이 과거 이게 9월 달에 나온 자료죠. 9월 달에 이 V2G 기술에 대해서도 나왔던 게 뭐가 있냐고 하면은,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 판매 수익, 그래서 이 초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있지? 이거를 통해서 지금 V2G를 보면은,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장할 때 다시 전력망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전력 판매에 따른 또 부수익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수익이 생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런 그 차량 운용 수단 이런 거, 차량을 통한 이 그 돈을 버는 거, 택시 말고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해외에서는 이 차량을 통한 그런 이 부가적인 수익을 굉장히 많이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최근에 10월 21일 같은 경우도 올라온 게, 이런 최초의 다중주 양방향 충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게 기아 EV9이긴 한데 보면은 돈을 최대 인센티브라고 하죠. 그래서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돈을 준다. 여기서 안 나와 있나? 제가 아까 이거를 보고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레디트,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뭐 이런 크레딧 컷에 최대 뭐 $1,800 뭐 이런 걸 또 준다고 하는데, 요거 말고 여기서 찾아야겠네요. V2G. 보면은, 잠시만 이거 좀 집중을 해서 찾겠습니다. 여기 있죠? 그래서 향상된 그리드 연간 사용자 수익이 $300에서 $1,000 정도. 아직은 미미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미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확장되면서 이런 이 정부 차원, 이제 이 아까 캘리포니아였나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서 넘어가면서 이런 인센티브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부분. 특히나 이게 우리나라한테 호재인 게 뭐냐고 하면은,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 기아 차량을 통한 기아 EV9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한 기술이 아직 기아가 거의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이제 현대그룹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인센티브가 왜 중요하냐. 자, 이 인센티브 때문에 앞으로의 전기차 판매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 해외 시장의 여러분들 기워크 문화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워크 문화. 기워크 문화가 뭐냐? 어떤 특정 집단에 고용된 게 아니라 프리랜서 같은. 그래서 내가 잠깐 일하면서 돈 버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택시에 제한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같은 거 나가보면 우버 같은 경우 많이 타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차량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그 우버를 호출하면 누가 그 승인해가지고 그냥 데리러 옵니다. 그거 가지고서 이제 데려다주고 돈 버는. 그 다음에 우버 배달. 이런 것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미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버 같은 경우만 본다 하더라도 이미 수익률이 계속해서 매출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궈큰 문어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뭐가 될 수 있다. 부수입의 하나의 부수입으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버를 통한 이런 매출을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일반 차량 가지고서는 하지 못하는 거를 우버를 통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전기차가 시장에 뭐가 된다? 이득이 된다는 거겠죠. 소비자에게는. 그를 통해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V2G라는 사업은 앞으로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첫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좋고, 지금 해외에서도 뭐라 했어요? 이걸 계속해서 테스트는 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을수록 이 V2G에 따른 이런 매출 또 부수입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 선호도가 극한까지 끌어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는 게 좋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전기차 판매량이 당연히 다시 한번 상승하고 반등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주들은 다시 한번 2차 폭등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발사액을 노려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거는 신규 상장주에서 여러분들이 잘 관심이 없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KGA라는 기업. 그래서 KGA 같은 경우가 전고체 휴머노이드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죠. 그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자동화 시스템.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와 뭐까지 휴머노이드까지 가지고 가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섹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테마를 엮었을 때 그렇게까지 올라가도 야,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나 이 KGA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최근에 매출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 분석이 없네. 최근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매출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분기로 보면은 사실 이때 살짝 적자가 돌아서긴 했거든요. 그래도 크게 문제되는 폭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매출도 5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장하면서 올해 내년 매출을 1,000억으로 일단 잡으면서 매출도 2배 정도는 더 키우겠다. 최소. 라는 이 포부도 밝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이거예요. KGA가 이제 전기차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은 상장됐지만 상장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실상 이때는 뭐다? 지금 2차 전지가 최근에서야 반등하고 있지 반등하는 때도 아니죠. 그러니까 주목도 못 받던 딱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보다시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 알겠지만 이 KGA의 이 주가 롤링이 전형적으로 누가 하고 있다? 외국인이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가 외국인이 철저하게 롤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KGA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가 시가총액이 사실 1,000억이 안 돼요. 한 559억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최대 주주 거의 지분이 한 50%는 잠겼습니다. 50%. 그래서 49, 그렇죠. 50% 이상 잠겼기 때문에, 그럼 얘 시가총액 사실상 얼마? 한 300억, 한 200억 이래요. 200억. 이런 애들이 진짜 갑자기 2차 전지 붐이 불고 테마를 제대로 타기 시작한다. 10배 오른 건 진짜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2차 전지 템버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KGA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이나 이런 것들 제가 영상 하단 댓글에 남겨놓겠지만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시피 텔레그램 방을 통해 가지고 뭐 가격 전략만 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장 마감 리포트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쭉쭉쭉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장전에도 제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8시 17분 장전에도 장전 리포트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 전략도 이렇게 제가 유튜브 종목 이렇게 딱 정리해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KGA에 대한 가격 전략, 얘는 특히나 스펙 합병 상장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지금 갭으로 밀렸다가 갭을 지금 메꾸는 구간이잖아요. 갭 메꾸고 다시 안착했을 때 향후 내년에 정말 강한 대시세 분출이 나오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